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나온 이 PPP에 대한 중요한 뉴스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PP 론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은행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정보, PPP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 자주 묻는 질문으로 나오는 것들을 또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최근에 진행한 PPP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사례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PPP를 신청하는데 안 받아주는 은행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돼요. 뭐냐면 저는 이게 뭐 처음에는 다른 전통적인 론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뭐 담보도 필요 없고 뭐 보증도 필요 없고 또 이런 어떤 심사, 언더라이팅 과정이 아주 기계적인 론이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뭐 말하자면 뭐 돈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뭐 SBA, 그러니까 정부 문서죠. 이걸 보면 론 금액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그 은행들은 그 대가로 5%씩 그 론 금액의 5%씩 론비로 받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굳이 짐작을 해보자면 뭐 지금 워낙에 안 그래도 뭐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많이들 신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이 몰리고 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코로나 사태로 이제 은행의 직원들조차 다들 뭐 재택근무하는 등 뭐 이런 정상적인 인력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몸을 사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아무튼 어쨌거나 뭐 은행들마다 보시면 뭐 적게는 뭐 기존에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만 도와주겠다. 아니면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 플러스 론을 받은 경우에 해주겠다. 아니면 뭐 계좌 잔액이 얼마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겠다. 라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은행들은 더 이상 이제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웹사이트들을 확인을 했는데 론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은행들을 보여주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래 자막하고 이제 영상 정보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시면 그에 대한 지도, 웹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현재 론을 받는 은행 정보들 확인하셔서 필요한 분들은 꼭 활용하고 그리고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PPP 론 진행하는 은행들에 대한 정보였었고요. 이제 지난 며칠 사이에 PPP 론 금액 산정 관련해서 SBA에서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도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언론 기관들을 통해서 나오는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full year 비즈니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12개월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원래 예전 가이드에서는 직전 12개월을 얘기했는데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전 12개월 또는 2019년도의 그 12개월 중에 선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케이스에서도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요청하는 자료로서 대부분 2019년도의 풀 이어 정보를 요구하면서 이걸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 기준이 론을 받는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의 카운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2019년 풀 이어에 대한 12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고 실무적으로는 이 2019년도 풀 이어의 정보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더 일반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방식이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론 탕감을 위해서는 이후에 이제 8주 동안 이 론을 받은 금액의 75%는 반드시 급여 지급을 하는데 사용해야만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원래 퀄리파잉 익스펜스로는 급여뿐만 아니라 렌트, 모기지, 유틸리티 등이 있었죠. 그런데 이 금액은 론 탕감을 위해서는 급여가 75%여야 하고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비용은 25% 이하여야 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한 EIDL을 같이 받을 경우에는 이 컨바인드 된 금액, EIDL과 PPP를 합한 금액의 75%를 이 페이롤, 급여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조금 기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기준 때문에 우리가 그 PPP 애플리케이션 양식을 보면
EIDL을 받은 사람이 PPP로 이제 리파이낸스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금액도 PPP 론에서 더 추가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EIDL 중에 리파이낸스 된 금액은 PPP의 총액이 되고 이 금액의 75%를 급여로 반드시 써야만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사적으로 물론 이 EIDL이라고 할 때는 안 갚아도 되는 우리가 10,000불 먼저 받겠다는 그 금액이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10만 불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 차감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기본 규정은 10만 불 이상 받는 사람은 그 10만 불까지에 대해서만 평균 급여 산정에 쓸 수 있다는 거였었죠.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게 이 해당 직원의 급여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해당 직원을 위해서 지급되어 있는 보험, 연금 등 이런 그 non-cash benefit까지도 포함해서 10만 불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건지가 이제 하나의 궁금증이었었는데요. 4월 6일에 나온 그 SB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급여와 보너스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non-cash benefit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타 베너핏, 뭐 예를 들어서 뭐 defined benefit 뭐 이런 것과 같은 그 회사의 어떤 연금, 그리고 뭐 헬스 인슈런스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로 종업원을 위해 부담한 그런 내용들은 10만 불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연봉이 직원으로서 13만 불이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나가는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또 주고용세, 회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연금 등의 5만 불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하면 셀러리 13만 불에서 3만 불만 빼고 나머지 금액인 10만 불 더하기 기타 베너핏으로 나간 5만 불, 즉 15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이 평균 임금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에게 지급하는 어떤 페이먼트에 대해서도 이걸 디덕트 할 수 있는 결국은 그 페이롤 익스펜스로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답은 이 고용주가 지급하는 그 페이롤 익스펜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SBA 4월 6일 새로 나온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와 솔 프로프라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은 페이롤 코스트에 넣으면 안 된다. 한편 이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와 이 솔 프로프라이터가 받는 그 금액은 그들이 자기들이 직접 신청하는 그 PPP 론에서 익스펜스로 활용할 수 있다. 셀러리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셀프 임플로이드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뭐 예컨대 뭐 K1을 받는 파트너십이다, LLC다, S코퍼레이션이다. 해서 이 파트너들은 이 할당받는 K1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즉 K1을 받았을 때 거기에 나오는 인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임금으로 인정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 혼선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사실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만 아쉽게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로 에버리지 셀러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느냐 또는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SBA 가이드라인, 새로 나온 SB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의 론 심사관은 하나하나 이거를 다 계산할 필요 없고 말하자면 어떤 하이 레벨에서 검토만 한다. 뭐 예컨대 뭐 어떤 독립적이고 유명한 어떤 페이롤 회사들 있죠. 에서 나온 리포트를 기준으로 이게 셀러리가 계산이 된 거라고 하면 그대로 인정해주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가이드라인인 거죠. 그래서 뭐 지원자가 어떤 작성한 방식이 아주 클리어한 에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거고 그게 보일 경우에는 같이 확인해라 라는 이런 가이드가 나온 거죠. 따라서 이게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론을 받으려는 그런 애플리컨트들이 최대한 잘 준비해서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좀 이어서 제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 론을 은행에서 최대한 많이 받게 해주려고 노력 안 합니다. 은행은 관행적으로 이거 지금 수십만 애플리컨트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단순화된 수준으로 갈 거예요. 뭐 예컨대 일반 셀러리 받는 거 외에 주정부에 부담한 어떤 고용세, 의료보험, 연금 이런 것들은 페이롤 리포트에 안 나와요. 근데 은행은 페이롤 리포트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본인이 워크시트를 잘 만들어서 론 심사관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또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는 게 본인이 이 달러 투 달러로 론을 탕감받을 수 있는 그 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 감안해야 하겠고요.
따라서 이런 과정을 도와주는 회계사나 어떤 어드바이저 등 전문가가 있다면 반드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6번째로 이 제출된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제출된 지원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새로 나온 SBA의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정 가능하다가 답입니다. 말하자면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의 그 규정, 법에 따라서 진행을 했으면 사실 되기 때문에 굳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 수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SBA에서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직 프로세스 되지 않은, 그러니까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론 신청서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해 줄지에 대해서는 물론 또 다른 문제겠죠. 즉 이게 대부분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는 어쨌거나 은행을 통해서 이제 진행돼야 될 텐데, 지금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몰린 상황에서 얼마나 이거를 효율적으로 협조해 줄지, 진행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별개의 문제겠죠. 자, 7번째로 언제 이 탕감, 론을 받고 나면 언제부터 이 탕감액 산정을 위한 8주가 개시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시 새로 나온 가이드, 4월 6일에 나온 그 가이드에 따르면 돈을 받는 시점, 론을 받은 시점부터 이제 카운트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 은행과 같은 이런 렌더들은 어프로벌 결정이 난 이후에 10일 이내에 반드시 자금을 이 바로어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나 지면으로 나온 그 가이드들을 좀 보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일단 지원을 빨리 하고 어프로벌을 받고 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자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제 고용 상황이 지금은 안 좋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밀리니까 빨리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고, 대신에 이제 이 8주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시작하는 게 불리하니까 고용을 개시하는 시점 이후로 실제 지급받는 시점을 늦추면 감액받는 그 금액, 나중에 탕감받는 금액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걸 좀 봤는데요. 이건 아마도 잘못된 정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론의 결과, 어프로벌 결과가 나오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받아야 되는 게 규정이니까요. 자, 8번째로 종업원 이 숫자를 카운트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좀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원래 이 기본 규정은, 이 혜택은 아시다시피 500인 이하의 사업장, 즉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거죠. 근데 이 새로운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500인 이상이 해당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자격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터너티브 카운팅 방식이 있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는 500인을 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얼터너티브 방식에 따라 500인 이하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좀 계산 방식은 좀 기술적인 내용이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주변의 전문가들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9번째로 이제 기타 좀 간단한 것들 정리를 하면, 이자 비용이 이제 1%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0.5%라고 했는데요. 탕감받지 못하는 론에 대해서 앞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 이자율이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1%로. 2년 만기이고 또 6개월간의 지급 의무가 유예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방 고용세, 이 부분도 가끔 질문을 받는데, 연방 고용세에 대한 고용주 부담 부분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물론 그 주 고용세는 포함이 되고요. 네, 이상이 PPP에 대한 최근의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제가 며칠 전에 체이스은행에서 직접 저희 프랙티스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론 애플리케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느낀 바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영상으로 잠깐 보셨겠습니다만, 이게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 양식이라고 이제 제공받은 리스트인데요. 법인의 경우는 이제 특히 2019년도 풀 이어 동안의 비즈니스를 한 그런 법인의 경우는 W3, 폼 941, 940, 비즈니스 텍스 리턴 등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 필요 없고 W3만 제공하면 될 겁니다. 법인세 신고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지금 2019년도 준비된 상황도 아닐 것이고요. 필요 없습니다. 한편 개인, 솔 프로프라이터,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등의 경우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스케줄 C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요. 아시다시피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시할 사항은 이 온라인 신청서 상으로는 이 시즈널 비즈니스라던가 신설 비즈니스, 뉴 비즈니스에 대한 구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거나 내가 시즈널 비즈니스에 해당된다고 하면 업로드해야 되는 그런 정보에 뭐 예컨대 신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2달치 임금 리포트, 법인의 경우,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이 2달치 2020년도 1월, 2월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페이롤 리포트를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이롤 리포트만 올리라고 되어 있고 기타 자료는 사실 필요하지는 않은데 뭐 올리고 싶으면 올려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페이롤 리포트라고 하는 그 공식 양식에 모든 페이롤 정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추가로 감안할 수 있는 의료보험, 주고용세, 뭐 회사가 부담한 어떤 리타이먼트 플래닝, 뭐 401k라든가 디파인 베너핏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같은데 지급한 베너핏 지급액은 이 페이롤 리포트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의 이 담당 론 오피서는 이런 내용들을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챙겨줄 의무도 없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론 금액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챙겨야 하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지사지하면 론 오피서의 입장에서도 봐도 간결하게 잘 정리되고 서포팅 자료들이 제대로 돼 있을수록 빨리 제대로 수월하게 심사해서 쭉쭉쭉 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잘 정돈된 어떤 컴프리헨시브한 어떤 계산식을 준비해서 그에 대한 서포팅 자료들을 잘 오거나이즈해서 함께 꼭 첨부하고 잘 제공해야만 이런 그 본인의 론 금액을 맥시마이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빨리 하셔야겠습니다. 은행 담당자들의 어떤 실무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 주 또는 늦어도 그 다음 주면 뭐 다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네요. 물론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뭐 어제 오늘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뭐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지금은 최대한 지금의 제도화에서 최대한 서둘러서 그리고 잘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영상들에 대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댓글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라도 되도록 제가 직접 답변을 다 달아드리려고 합니다만 그러지 못한 건들도 꽤 있습니다. 그건 이제 대부분 제가 답을 몰라서 답변을 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